저런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놀드. 겁먹지 말아요. 그런데 사실 생매장 당했어요. 로드리고 코르테스처럼. 하하하. 소리 지르지 말아요. 소리를 지르면 공포감과 심장박동 그리고 그에 따라 사용되는 산소량이 증가해요. 산소가 고갈될 때까지 이 관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다고요. 아놀드, 휴대폰 그렇게 깊이 묻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신호 눈금이 하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구해주겠죠? 장담은 못해요. 다들 아놀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인터넷으로 연결해봐요. 누군가 아놀드의 인스타를 봐주겠죠? 물론 재밌는 옷을 입은 고양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새로 올린 사진, 웃긴 모양의 감자 사진을 본 다음에요. 아, 이거예요. 지오태그를 이용한 게시물은 79% 더 인기가 많아요. 석유를 찾았다는 포스트를 올리면 도널드 트럼프의 관심을 받겠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동물적 본능이 깨어날 수도 있대요. 글쎄, 깨어날 줄 알았는데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하면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글에 찾아볼까요? 당신의 인생에 관뚜껑에 못을 박듯 망치질을 하지 말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킬빌2! 우마 서머처럼 하면 되죠? 뚜껑에 구멍을 뚫어요. 용기를 내서 나루토처럼 분노의 힘을 모은 다음 아팠나요? 어떻게든 뚜껑을 부셔야 해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요. 아놀드, 그게 뭐예요? 그만해요. 아놀드는 관 밖으로 나가도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되겠어요. 잘해봐요, 아놀드. 파시스트에게서 탈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빌리 아일리시의 흐느끼는 노래에서 해냈어요. 이제 파낸 흙을 관 속에 채워나가면서 나갈 길을 만들어내요. 티셔츠를 들어 올린 다음 머리에 감싸줘요. 그렇게 하면 얼굴이 흙에 파묻혀 질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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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요! 또 헛것을 봤군요. 자신의 키와 비슷하거나 키보다 얕은 깊이라면 나가기 훨씬 수월하겠죠. 좋아요, 아놀드. 준비됐죠? 들어오세요. 처음이 아니니까 중요한 규칙은 배웠을 거라 믿어요. 산소를 유지하려면 차분하고 깊게 호흡해야 합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수갑부터 해결하세요. 정말 간단해요. 엄지 한쪽씩만 포기하고 수갑을 빼는 건 어떤가요? 아프긴 하겠지만 아직 손가락이 2개나 남아있어요. 벨트나 시계로 뚜껑을 열어보세요. 금속 관도 어딘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놀드, 진심이에요? 장난이잖아요. 금속은 부서지지 않아요. 당신 위엔 2m 높이의 흙이 있고 거의 2.5톤의 무게로 눌려지고 있어요. 결국 이 3번째 시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놀드? 잠깐,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요, 당신은 정말 아니 후딘이네요. 해리 후디니도 같은 방식으로 관의 측벽에 있는 비밀 구획을 통해 터널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무덤의 해치를 통해 위에서 관에 떨어졌고 반미터의 흙으로 몸을 덮었다고 해요. 하지만 해치가 안 보이는데요? 서프라이즈! 제가 그렇게 쉽게 보낼 리가 있겠어요, 아놀드? 빨리 수영하세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요. 저런 불쌍한 녀석, 충고가 필요하니? 일단 진정하라고. 숨을 깊이 쉴수록 산소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고. 아마 1~2시간 동안은 괜찮을 거야. 심호흡을 하고 숨을 천천히 내쉬는 거야. 다른 사람은 상관없지만 네 수명을 연장하는 데 꼭 필요할 테니까. 저렴한 관뚜껑에 구멍을 내는 건 쉬운 일이야. 너처럼 나쁜 아이는 분명 싸구려 관에 묻혔을 거야. 메이페이가 말한 걸 기억하라고. 아니면 친구들이 관에 넣어놓은 쇠 조각으로 가운데를 쳐도 될 거야. 옷으로 얼굴을 감싸고 흙이 기도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주변 흙을 조금씩 밀어내는 거야. 이제 관 속에서 흙을 잘 밀어낸 다음 앉아보라고. 앉았다고? 와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걸. 이제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기어나오면 된다고. 아놀드, 빠져나온 거야? 대단한데? 아무도 네가 좀비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런 아놀드, 네가 이렇게 멍청하니까 장례비를 2번이나 써야 하는 거라고. 이런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살아있는 건가요? 우와, 부활을 했나봐요. 전에 마셨던 묘약이 진짜였나 보네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물이 될 거예요.
몸이 재생을 하네요. 세포들이 노화한다는 건 농담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빨간불에 도로 건너기, 마음대로 손대기, 케니 매코믹 닮은 꼴 대회 나가기. 엉망진창이네요.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아놀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술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200년 동안 모든 넷플릭스라도 보도록 하세요. 이제 지겨워진 것 같네요. 집도 오래된 것 같은데 모습은 그대로예요. 불멸의 단점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죠. 자기만 느려지는 게 보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거예요. 소중했던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봤기 때문이에요. 우울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친구. 그건 소용없어요. 그만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놀드, 가서 TV라도 보세요. 아놀드? 휴, 그래요. 그냥 둘게요, 그럼. 재앙은 생각지도 못한 어느 좋은 날, 아놀드는 남은 시간 동안 대형 슈퍼마켓에 갇혔어요. 이유를 물어본다면 답은 그냥 제가 대형마켓에 가뒀기 때문이에요. 여기선 하루 종일 과자와 캔디를 먹을 수 있고 카트를 타고 가게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옷, 심지어 약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평균적으로 대형 슈퍼마켓에는 5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제공할 12만 개의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불행히도 전기가 없으면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음날 사용이 불가능해져요. 실온에선 매장의 모든 우유 1톤은 단 18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신선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도 하루 만에 모두 상할 거고 케이크와 페스트리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지만 운이 좋으면 36시간 정도예요. 준비를 해볼 순 있어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빵을 말린다면 유통기한이 몇 년 연장될 거지만 그냥 오늘을 즐기세요. 그렇죠, 아놀드? 일주일이 지나면 야채와 과일도 상해서 시리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최소 10년으로 보이네요. 가드닝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석탄과 은으로 깨끗하게 해볼 순 있지만 그래요, 아니네요. 이제 주 음식은 통조림이 될 거예요. 쇠고기 스튜는 포장이 손상되지만 않으면 거의 무한정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클과 토마토는 추가 물 공급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가게에 있는 통조림 3톤으로 8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안 좋은 날씨도 하루를 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일에 가기 싫다고요? 그럼 침대에서 하게 해줄게요. 나사가 무중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70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지원자에게 18,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해요.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를 고용했거든요. 누워서 먹고 마시고 다른 모든 일을 침대에서 하도록 해요. 곧 다시 볼게요. 잠은 잔 건가요?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많이 쪘네요.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가 아무데도 안 가고 있긴 하죠. 그러나 욕창은 위험해요.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흐르지 않고 있네요. 더 지켜볼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이 세운 기록인 370일에 거의 근접했어요. 상태는 별로네요. 매일 근육의 5%가 손실됩니다. 게다가 뼈도 손상되고 이동성이 부족해서 뼈가 복구되지 않고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네요. 역설적이게도
누워서 잠드는 건 불가능해져요. 활동의 변화가 없으면 뇌는 현재 시간이나 잠잘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고 가겠습니다. 쇼를 즐기세요, 아놀드. 이럴 수가. 아놀드,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격수 이야기는 장난이었어요. 코마 상태에 빠졌나요? 그냥 봐서는 죽었다고 보이지만 속은 아직 살아있어요. 코마 상태에선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최고의 K-POP 팬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노래를 몇 년 동안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코마 상태는 며칠부터 몇십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에드워드 오바라는 16살에 코마 상태에 빠진 채로 42년을 지냈다고 해요. 환자들의 말에 따르면 코마 상태는 다른 물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들은 길고 습한 복도, 미로를 따라 방황하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쳤습니다. 혼수 상태의 정도는 글라스코 코마 스케일에 의해 결정되는데 15점은 명확한 의식, 3점은 뇌사입니다. 아놀드, 사람들이 기계를 끄려고 해요. 일어나세요. 그럼 더 이상 이상한 실험도 안 할게요. 터널 끝에 빛이 보여요. 이리 와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잠깐, 언제 해변으로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왜 바다 세트를 준비한 거죠? 아, 베르다의 관심을 얻으려는 거군요. 우와, 진짜 됐어요. 놀러 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하지만 아놀드, 티켓을 살 돈은 있나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엄청 편한 이코노미석으로 베르다에게 가는 거예요. 일반 태블릿이랑 베개 대신 음식과 물, 휴대용 화장실은 필수지만요. 걱정 마요, 아놀드. 이런 여행을 가본 사람이 있어요. 레지널드 레지스피어스. 돈은 하나도 없이 세계의 다른 곳으로 3일 만에 도착했어요. 요즘은 창고들도 도시와 같아요. 각자의 법과 규칙들이 존재하죠. 소포를 잃어버릴 일을 최소화시켜뒀고 로봇들은 특별한 바코드를 읽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오류를 줄이도록요. 2019년에 중국은 세계 배달의 기록을 세웠어요. 단 하루에 3억 4,500만 개의 소포를 배송했죠. 물론 소포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세관에 걸려서 항구에 옥류되는 걸 거예요. 맞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죠. 타오르는 뜨거운 태양 아래 좁은 공간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거예요. 힘내요, 아놀드.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예요. 정확히는 23일 17시간 45분이에요. 사실 사람이 배송된 것도 가장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은행 전체가 이렇게 움직인 적도 있으니까요. 다른 도시로 옮겨졌었죠. 호주에 온 걸 환영해요, 아놀드. 안 돼요, 아놀드. 제발 그 물을 마실 거라고 하지 말아요. 잠깐, 걱정 마세요, 아놀드. 거머리가 소화기관에 들어간다면 당신을 해칠 시간도 없이 뱃속에서 금방 녹을 거예요. 하지만 한 마리가 아니라면 큰일이 일어날 거죠. 거머리에 집 만들기. 세상엔 500가지가 넘는 거머리가 있지만 인간에게 가치 있는 건 3종류뿐이에요. 335마리의 거머리가 당신의 모든 피를 빨아들이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아놀드, 이번엔 1000마리예요. 서둘러요. 거머리를 없애기 위해선 소금물을 마셔야 해요. 미안해요. 다른 병이 없었어요. 그 호수에서 물을 마시지 말았어야죠. 거머리가 당신보다 똑똑할 거예요. 거머리의 뉴런은 거머리 계산기라는 생물학 컴퓨터에 사용되었고 소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당신과는 다르게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아놀드. 또 다른 위험한 생물에 관심을 산 것 같은데요. 믿기는 힘들겠지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쏘이는 게 나아요. 벌침은 멋지거든요. 치명적인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유익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선 1000마리 벌에 쏘인 것보다 열사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죠.
아놀드, 축하해요. 전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인류의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요. 10조의 개미가 참여합니다. 이런 숫자를 본 적도 없죠? 숫자를 보기는 하나요? 그래요. 저길 보세요. 개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미가 인간 크기가 된다면 인류는 가망이 없을 거예요. 평범한 개미도 16층 건물을 들어올리고 시간당 55km로 달릴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손님이 도착했어요. 아놀드, 달리는 게 좋을 거예요. 저런 아놀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래도 보세요. 적을 동그랗게 돌게 했어요. 리더가 자신의 페로몬 흔적을 따라가고 있네요. 개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죽음의 덫에 빠진 거예요. 개미 소용돌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지도자는 지쳐 죽을 때까지 군대를 원으로 이끌 거예요. 이들에게 영웅이 되었네요, 아놀드. 당신에게 개미 여왕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오, 권력을 위해 싸워야 하나 봐요. 가끔 두 번째 여왕이 개미집에 나타나곤 해요. 그럴 때 두 여왕은 결투를 벌이고 누가 개미집을 다스릴지 결정을 하죠. 싸움이 끝나면 개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왕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다수가 소스를 파괴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했던 걸 취소할게요. 조심해요. 아놀드, 운이 정말 좋았어요. 쿠데타에서도 살아남았네요. 하지만 이건 뭘까요? 시체 냄새에 흠뻑 젖어서인지 개미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봤나봐요. 아마 산채로 묻힐 거예요. 쓸모없었던 아놀드, 이제 편히 쉬어요. 그래서 이번엔 사람들을 구하는 중인가요? 당신의 몸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세요. 휴, 큰일이 날 뻔한 걸 겨우 피했네요. 아닌가요? 당분간 이곳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음식도 하나 없이 버텨야 한다고요. 당신이 앵거스 BBL이라고 상상해보세요. 1년 넘게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남자. 의사들도 충격으로 놀란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고 화장실은 40일에 한 번만 갔어요. 단식 끝에 그의 몸무게가 180파운드가 되었고 275파운드가 빠졌습니다. 12시간 동안 단식을 하면 몸이 창백하고 허약해집니다. 그러나 뚱뚱한 사람은 지방 조직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요. 이때 현기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에선 불쾌한 냄새가 나요. 오, 아놀드, 여기 물이 있어요. 그래요, 아놀드. 항상 인생에 맑은 면을 보라고요. 금식은 좋은 목적에도 이용돼요. 간디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반대로 3주간 단식을 했고 크리스찬 베일은 머시니스트의 역할을 위해 66파운드를 감량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금식했어요. 당신은 하루도 버티지 못할 텐데. 사람의 마음과 달리 넷째 날 몸은 배고픔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 기간에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일어나죠. 약점과 함께요. 몸은 항상 음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없을 때 지방과 근육 조직을 이용합니다. 이는 신체에 매우 해로운 케톤을 방출하고 두통과 쇠약이 발생해요. 최악의 경우 위액을 동반한 구토, 혼돈, 심지어 사망까지 이릅니다. 2주가 지나면 몸이 계속 춥게 느껴지고 의식이 흐려질 거예요.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요. 오, 아놀드, 도움이 왔어요. 인류의 일부는 살아남을 거예요. 진짜 질문은 얼마나 오랫동안이죠. 통조림 식품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네, 하나는 사라졌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식물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스발바르에 국제 종자 저장소가 건설되었어요. 여기에 90만 개 이상의 씨앗이 들어있고 20억 개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식물군을 되살리기에 충분해요. 적어도 긴 시간 동안 먹을 음식을 제공할 겁니다. 잘 준비했어요. 칩, 물, 식물, 통조림, 약과 컴퓨터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잊었네요.
평균적으로 한 번의 핵폭발은 대기로 50톤의 먼지를 방출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핵폭발로 인한 먼지는 하늘의 50에서 85%를 덮을 거예요. 바로 눈앞에 최신 모델의 델로리안이 있어요. 제가 업그레이드 시킨 이 테슬라로 이제 다른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으로도 여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86년도로요. 성공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했네요. 재난이 발생하기 몇 분 전으로요. 아놀드, 카메라 준비해요. 폭발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최소 2천만 뷰는 보장될 거예요. 벌써 배터리가 다 된 건가요? 충전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긴 유럽 코드잖아요. 어댑터가 필요해요. 저런, 또 사고를 쳤네요. 설마 당신이 범인이었나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빨리요. 위에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차에 꽂으세요. 이런, 충전하는데 60초는 걸릴 텐데. 보호복을 꺼내요. 그냥 보기에는 방사선 구역에 있다는 걸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 방사선은 상상도 못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은 아닌데? 가방을 누구랑 바꾼 거 아니에요? 500 렌트겐 이상의 방사선이면 머리카락과 손톱이 바로 빠지고 피부가 붉어지며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곧 코마 상태가 돼서 고통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셋, 둘, 오, 이미 가버렸네요. 여기 방사선이 시간당 2만 렌트겐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기술도 이런 건 처리할 수 없나 보네요. 다시 현재로 돌아갈 배터리가 찼어요. 가세요. 상상도 못한 여행이었네요. 종양 전문의를 방문하는 게 먼저예요. 아놀드, 지금 모습이 어떤지 알고는 있나요? 대체 보호복은 누가 가져간 걸까요? 아놀드, 드디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새로운 전염병으로 뒤덮였어요. 감염된 사람은 피부에 반점이 있고 끔찍한 발진이 얼굴 전체를 덮고 계속해서 기침이 나서 앞니가 빠지게 됐죠.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암시장에서 백신을 사들여 집단 접종을 했어요. 백신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지만요. 하지만 일상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놀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오, 데이트가 있나요? 멋지네요. 하지만 꼭 도시 외곽에 있는 이 카페를 골랐어야 했나요? 저기 왔네요. 우와, 어떻게 이런 상대를 고른 거예요? 방법이 뭐죠? 저런, 좀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놀드, 수지가 공경에 처한 것 같아요. 평균적인 좀비예요. 피부가 녹색이고 할머니 발냄새가 나죠. 얼핏 보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평범한 게이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좀비는 그들의 식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귀여운 생물들은 사람의 뇌를 먹어요. 아놀드, 이제 어떡할 건가요? 우와, 엄청난 총이에요. 저 사람은 누구죠? 이런, 말도 안 돼. 척 노리스예요. 가진 장비를 모두 들고 왔나봐요. 다들 조심해야 할 거예요. 엄마야, 제 수준에서도 너무 잔인한 장면이네요. 하지만 멋져요. 세상에, 대체 좀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이 큰 좀비 하나만 남았나봐요. 그게 다인가요? 이게 진짜 펀치죠. 이 데이트는 예상 못한 좀비들의 공격으로 취소되었어요. 아놀드, 수지를 데려가요. 이럴 수가. 다시 살아난 건가요? 척, 밟아요. 어라? 생각보다 쉬웠네요. 저런, 보세요 아놀드. 당신과 수지는 공통점이 있네요. 당신처럼 손가락을 잃었어요.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빨리 뭐라도 해보세요. 그녀를 구해야죠.
네, 이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건가요? 뭐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리 라스푸틴.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는 최면 능력과 특별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으스스한 곳이네요. 당신이 수지를 초대한 그 카페보다 더요, 아놀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던 치과랑 비슷하네요. 100% 공포예요. 저기 더 늦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긴 모든 것이 러시아 축제와 같아요. 보드카, 발랄라이카, 곰, 그리고 아침까지 춤을 추는 것. 여기 그 남자도 있네요. 그리고리 라스푸틴. 잘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힐러가 잘못된 포션을 마신 것 같아요. 스스로 할 수밖에 없네요. 저 사람은 걱정 마세요. 모든 사람이 새로운 백신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접종을 했지만 부작용이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좀비로 변하고 있네요. 이 녀석은 알고 보니 진짜 악마였어요. 이 상황을 악용해서 바이러스를 파괴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좀비로 만들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백신을 발명한 거였네요. 척도 놀랐어요. 척, 당신 차례예요. 우와, 역시 엄청나네요. 텍사스 레인저에서보다 더 멋져요. 반담이 이 사람에게 수업을 받았나봐요. 진짜 보스가 등장했어요. 쉽게 쓰러질 것 같지는 않네요. 아놀드, 남은 건 당신뿐이에요. 아놀드, 너는 전사야. 내가 가르친 걸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걸 잊지 마. 진짜 적은 너 자신뿐이야. 아놀드? 설마... 역시나. 잘 가요, 아놀드.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오, 이제 알겠네요. 반전이에요. 아놀드, 축하해요. 드디어 진짜 결혼을 하네요. 물론 좀비한테 가는 거지만 당신도 이제 좀비니까요. 다를 게 뭔가요? 좀비도 사랑할 수 있나 보죠.